너 안 받아줘? 왜요? 너 안 받아줘? N반 갈게요, 그냥. 그냥 제가 N반이 더 높은 게. 아니요? 찔려진 거야. 응? 해볼게요. 투부정사입니다. 우리 투부정사 우리 저번 시간에 필기를 한번 했었고 그때 쓰는 말이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기억 못하면 필기 한번 더 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아이들 기억을 하시나? 물어볼까요? 물어볼까요? 좋아졌어요. 좋아졌구만. 아, 몰라. 공부 시간 5분 줄까? 아니요, 저 지금 이거 책도 이거 그냥 물어봐도 되겠어? 그냥 필기로 쓰기로. 빠르게 복습 한번 해보세요, 5분 동안. 말하자면 꼬리 줄였어. 좋다. 빨리 보세요. 다시 복습을 하세요. 내가 해줄게. 니네 해줄게. 됐나요, 아이들? 됐나요? 빨리 잘 들으면 오늘 공부하게 해줄게. 공부 같이 하자. 기다려봐. 투부정사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복습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투부정사는요, 총 몇 가지 품사로 쓰일 수 있다고요? 세 가지예요. 어떤 품사? 명사, 형용사, 부사, 말해야 돼요. 입으로 내뱉어야 기억이 남습니다. 첫 번째 명사로 쓰였을 때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그렇지. 전치사 뒤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는 쓸 수 없습니다. 대신에 동명사는 쓸 수 있을까? 네, 동명사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서 투부정사랑 ing 고르는 문제 나오면 ing 찍으셔야 돼요. 주어 자리에서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뭐뭐 하는 것? 은는이가를 붙여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요,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왔어. 그러면 단수야, 복수야? 단수 취급해야 되고, 주어가 길면 긴 주어를 어디로 보내요? 뒤로 보내요. 빈자리엔 누굴 써요? 가주어, 누구? it을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 목적어 자리에는 뭐뭐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동사에서 투부정사를 쓰는지 동명사를 쓰는지가 갈렸죠?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친구이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들과 같이 쓰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들이 있는데 다 암기 지금 잘했어. 지금 암기한 것처럼 다 암기하셔야 돼요. 마찬가지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하는 친구도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필수적으로 암기가 돼야 돼요. 둘 다 쓰는 동사 의미가 같고 의미가 다를 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예요.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많이 헷갈릴 거는 없고요. 보어 자리에 뭐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요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어요. 뭐뭐 하는 것이다.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의문사 투부정사입니다. 의문사 투부정사 뭐뭐 하는지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Y 투부정사는 없음. 그 다음에 형용사 등급으로 쓰였을 때 문장에서는 역할 두 가지 뭐야? 그렇지. 명사 수식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명사를 수식할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위치는요? 뒤에서 수식을 해줘서 후치 수식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보어 자리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비투용법이죠. 총 5가지의 뜻으로 쓰여요.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위에 있는 3가지이기 때문에 3가지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놔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해야만 한다. 세 번째는 할 것이다. 3개로 해석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뭐뭐 할 운명이다. 뭐뭐 할 의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떤 친구들이 투부정사를 썼죠? 차역동사, 준사역동사, help가 있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동사들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쓴다고 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특히 get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를 쓰지만 일반 동사니까 투부정사를 쓰지만 해석은 동사처럼 해석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부사등문법으로 쓰였을 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은 뭐뭐 하기 위해서. 앞에 감정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감정의 원인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일반 형용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형용사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일반 형용사 수식 뭐뭐 하기에 결과 그래서 뭐뭐 하다 조건 뭐뭐 한다면 판단 뭐뭐임에 틀림없다. 요렇게 해석을 한다. 여기까지 우리 같이 정리했던 내용이거든요. 오늘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서울대사는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어디에서 나온 친구야? 원래는 동사에서 나온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를 동사로 쓰기 싫어. 나는 명사로 쓰고 싶어. 그래서 앞에 to를 붙여준 게 투부정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투부정사의 기원은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투부정사 특징이라는 건 동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동사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형식을 가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안 써도 돼요. 1형식이죠? 2형식은요? 보어가 나오고요. 3형식은요? 목적어, 4형식은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형식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투부정사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동사 앞에 뭘 붙인 거야? 이렇게 투 붙인 걸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형식 가질 수 있죠? 이 투부정사는 몇 형식 가지고 있어요? 1형식 가지고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뒤쪽에 그냥 뭐 부사 수식어구가 나오거나 아니면 전명사 수식어구가 나왔다. 그러면 그 투부정사는 몇 형식 가지고 있는 거라고? 1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투부정사가 됐는데 뒤에 뭐가 있어요. 그럼 걔는 몇 형식? 2형식 가진 거고요. 목적어가 나왔으면 몇 형식? 3형식. 마찬가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전부 다 형식을 가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누구의 수식을 받는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 투부정사는 총 세 가지의 품사로 쓰여요. 명사, 형용사, 부사의 품사로 쓰이겠죠. 근데 봐봐. 명사는 누구의 수식을 받아? 형용사의 수식을 받잖아요. 그죠? 부사는요? 부사는요? 둘 다 부사의 수식을 받는 친구들이죠? 그러면 투부정사가 만약에 명사로 쓰였어. 그때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투부정사가 형용사나 부사로 쓰였어. 그때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까? 그때그때 달라질까요? 너무 번거롭지 않아? 맞죠? 너무 번거롭지? 그래서 그냥 동사가 누구의 수식을 받는지만 생각을 하면 돼. 동사는 누구의 수식을 받아요? 부사는 수식을 받습니다. 부사가 형용사, 다른 부사, 동사, 문장 전체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요, 동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형용사나 이런 친구의 수식을 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명사로 쓰였어도 무조건 부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방금 정리한 거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런 식으로 문장 나와 있는데 앞에 to를 붙여서 투부정사를 만든 거야. 동사적 특징 하나 더. 앞에 다 뭐가 있어요? 주어가 있어요. 근데 주절의 주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주어가 또 따로 나올 수도 있거든. 투부정사의 주어가 따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I like to study. 이러면 이거는 I like to study math. 이 투부정사의 주어는 누구예요? 주절의 주어예요. 누가 공부하는 게 좋은 거야?
내가 공부하는 게 좋은 거야. 내가. 이해됐어요? 내가 공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는 좋아해요. 근데 뭘 좋아해요? 내가 공부하는 게 좋지 않아요. 내가 공부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누가 공부하는 게 좋은 거야? 자연이가 공부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의미상의 주어가 이렇게 딱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 친구가 그냥 없으면 주절의 주어를 의미상의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런 친구가 앞에 나오면 이 친구가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라는 특징이 있고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두 가지의 모양으로 쓰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for 뒤에 명사를 쓰는 형태로 쓰고요. 두 번째는요, of 뒤에 명사를 쓰는 형태로 씁니다. for과 of의 차이는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for를 써주는 게 맞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데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와 있는데 그 형용사가 뭐일 때?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형용사가 앞에 나왔을 때는 of를 써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때는 of를 써주는 거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얘기했고요.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태를 가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태가 뭔가요? 태. 태권도. 태 어디서 들어봤어요? 태 어디서 들어봤어요? 아, 이 자식아. 조용히 해. 태권도를 어떻게 가져? 이 투부정사가. 수동태. 맞아요. 그거예요. 투부정사도요. 능동과 수동을 가질 수 있어요. 투부정사도 능동과 수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능동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투부정사를 써주시면 돼요. 근데 수동태 모양이 조금 바뀌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써줘요, 수동태? B 플러스 PP를 써주죠. 여기 앞에 투만 붙여주면 돼요. 됐나요? 똑같잖아. 어차피 이 능동의 모양도 어차피 동사였던 애 앞에 투만 붙여줬던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야. 수동태 B 플러스 PP 형태의 투를 붙여주면 돼요. 대신에 이렇게는 쓸까요? 예를 들어서 수일치를 맞춰서 he, like, he잖아요. 3인칭 단수잖아요. is, PP 이렇게 쓸까요? 안 쓰죠. 수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is의 원형인 be를 써줘야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문 이따가 교재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해를 가진다 말고요. 시제를 가진다는 특징도 있어요. 시제는 어떤 식으로 가지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단순 시제라는 것과 완료 시제라는 것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뭔가 이렇게 짚게 돼, 문경은. 그래서요, 단순 시제가 뭐고 완료 시제가 뭐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단순 시제는요, 주절의 시제와 후보정사의
시제가 같을 때 단순 시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요, 했습니다. 완료 시제는요, 주절의 시제보다 투부정사가 한 시제 앞섰을 때거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앞선 게 뭐야? 뒤에 있는 게 뭐야? 이렇더라고. 그냥 간단하게 같지 않을 때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적긴 하자. 얘가 더 앞 시제라고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단순 시제는요. 주절의 시제와 투부정사의 시제가 똑같아요. 주절에서 현재를 말하고 있어. 투부정사도 현재를 말해요. 그러면 그냥 단순인 투부정사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거 안 써도 돼요. 음, 맨날 떡볶이예요. 일트 이에요. 지금 주절의 시제가 언제예요? 현재 시제예요. 일반적인 투부정사 나왔죠? 그럼 떡볶이를 먹는 것도 언제야? 현재 먹는 거에 좋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 내가 좋아했던 건 언제야? 과거에 좋아했던 거야. 떡볶이를 먹은 것도 언제 먹은 거야? 과거에 먹은 거야. 지금 다 똑같죠? 요렇게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투부정사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야. 현재 내가 떡볶이, 현재 이제 좋아해. 현재 그냥 기분이 좋아. 내가 좋아. 근데 과거에 떡볶이를 먹었었던 그 경험이 좋은 거야. 그러면 떡볶이를 먹은 건 과거야. 지금 시제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주절은 현재인데요. 투부정사는 과거를 나타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써주냐는 거지. 그럴 때 어떻게 할까? 또는 내가 좋아하는 건 과거야. 과거에 좋았어요. 근데 그 이전보다 더 전에 떡볶이를 먹었었던 게 나는 좋았던 거야. 그럼 여기는 과거 완료겠죠? 과거 완료? 시제가 다르죠? 얘가 더 앞선 시제가 되는 거예요. 앞선 시제. 그럴 때 어떻게 써줄까? 힌트. 이름에 힌트가 있어. 는 수동태. 완료 어떻게 쓰는데? 태그 PP로 쓰잖아. 태그 PP라고 쓰시면 돼요. 아, 이게 뭔 잡죠? 태그 PP라고 쓰시면 돼요. 됐어요?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To have eaten 떡볶이 쓰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요거의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to have PP가 나왔다. 아, 주절의 시제와 다르구나. 다르구나. 요렇게 봐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5가지 특징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재를 가보자. 왜요? 왜냐니? 불기력이 왜 그러세요? 왜? 왜 갑자기 빨리 와서 화면에서도 올라왔어요. 했어요. 올라왔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숙제가 안 됐잖아. 그래서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의 투부정사 우리 아까 정리했던 거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비투형법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다. 주어를 설명한다는 거니까 보어 자리에 나오는 친구인 거고요. 첫 번째 명사를 수식을 해줄 때는 무조건 뒤에서 수식을 해주게 됩니다. 앞이 아니라 뒤에서 수식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수식받는 명사가 투부정사에 이어지는 전치사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될 때는 전치사를 반드시 같이 쓴다. 중요한 부분이죠. 아마 이거 전에 분기고사 때 나와서 오류로 틀렸던 것 같기도 하고. 왜 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원래 문장은 to play with someone이에요. 누군가와 노는 것. 이게 맞는 문장이잖아. 그지? 근데 앞에 수식받는 명사가 이 someone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someone을 한 번 더 써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someone을 지워줘요. 그렇다고 해서 with까지 같이 주면 될까요? 안 됩니다. with는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to play로 끝나는 게 아니라 to play with이 나와야 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말 한번 영작해 볼래? 나는 내가 쓸 펜을 가지고 있다. 펜 한 자루. 뭘 써요? 그냥 써요? 응, 그냥 써. 아, 이거 써야 돼요. 무슨- 어떻게 쓰면 돼요? 나는요, 가지고 있어요. 펜 한 자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펜 한 자루가 어떤 펜 한 자루야? 쓸 펜이에요. 오는 언제 쓸까? 온이 무슨 뜻이야? 뭐뭐 위에라는 뜻이잖아. 위에 쓰는 거야. 어디 위에 쓰는 거야? 그렇지. 이해됐어요? 여기는 on을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우리 범위 투부정사 없어요. 나오죠. 그 다음에 예정 가능 의무 운명 의도. 예를 들어서 the new service is to begin next month라고 얘기를 해요. 원석을 어떻게 해봐야 돼?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하는 것이다. 다음 달에. 이상하지 않아? 조금? 의미가? 그럴 때 비투용법을 써보는 거지. 새로운 서비스가 다음 달에 시작될 것이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 그럼 비투용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아래쪽은요. 남자가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보이지 않는다. 남자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너는요, 업로드 해야만 해. 내일까지. 파일을 업로드 해야만 해. 라고 해석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수부정사와 부사적 용법입니다. 동사형용사 부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목적으로 쓰일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친구 대신에 인오덜 투부정사를 쓰기도 하고요. 하나만 더 쓸게요. 또 as 투부정사를 쓰기도 합니다. 인오덜 투부정사 또는 소에즈 투부정사를 쓰기도 해요.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둘 다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 결과 결국 뭐뭐 했다.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서 조건 한다면 판단의 근거 뭐뭐 하다니 형용사 수식 뭐뭐 하기에 요거 다 했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풀어봐. 됐어? 쌤, 근데 이제 창과 안경 비용을 검열 안 되는 것처럼. 아, 그래? 맞네. 그러네. 웃기네. 아니, 내가 눈이 그렇게 작아져? 이거 끼면? 맨날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도 한마디씩 한다고.
그렇게 적어지는 거야? 누르지 말고 그냥 써봐요.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되는데, 얘는? 막, 이 자식들. 책한 걸 강조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꼭 많이. 아, 진짜 뚜껑만 해줬어? 오. 어지러워. 다현이도 해보자. 1번. 누가 들어가야 돼요? 투sit on이 들어가야 돼요. 이유는 원래 문장 자체가 sit on a bench가 나와야 하는데 bench가 여기 중복되죠? 그래서 bench만 지어주고 전치사는 그대로 살려서 써준 겁니다. 그 문서 2번. 맛있어. be to visit이요. 왜요? 아주 그냥 이거 봐. 대충 푸니까 저렇지. 그 구문서 안 했죠? 구문서 안 했죠? 네요? 동사 누구예요? 동사 누구예요? 얘가 어떻게 동사입니까? 후부정사는 명사형용사 부사밖에 안 되는데 동사로 못 쓰이는데 나요? 동사가 누구예요? 얼추 있으시에요? 네, 동사가 없잖아요. 이 얘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체리나? 방문 예정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회원 씨요. 왜요? 어떤 품사로 쓰인 거야? 부사적 해석은요? 역서치로 얘기해 주세요. 혹시 엽서책을 빌리기 위해서 목적이죠. 위해서 도서관을 방문했다. 아, 대박. 어, 그 다음에 요거 다 했던 것들이에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시제, 태 요거 다 진행을 했던 거고요. 아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 네. 게임 같은 소리 합니다. 다음 주에 할까? 그렇군요. 네. 너무 좋아하죠. 쉬를 차는 게 아니라 쉬자는 게 아니라 분기고사 나오는 문법 좀 다시 한번 살펴보자. 네. 좀 찾으시고요. 우와, 나 엄청 열심히 하는 어디? 미쳤고. 어쩌다 저렇게 변했는지. 아니, 제가요, 영어 책 다른 거에는 필기하는 걸 엄청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영어책을 빼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글씨 안 예쁘면은 다 찢어버리죠. 볼게요. 앞에서부터 복습 한 번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챕터 1은요, 시제를 공부를 같이 했었고요. 현재 완료 시제 했어요. 현재는 어떤 거라 그랬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지, 그렇지. 쭉 이어져서 영향을 미치는 친구를 현재 완료 시제라고 했고요. 과거 시제와 다른 점은 과거에서는 역사적 사실, 과거의 습관이 나타날 때 또는 과거에 해당하는 부수습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yesterday, last, ago 같은 친구가 나오면 그때는 어떤 시제 써야 돼? 과거를 써줘야 돼요. 근데 현재 완료는 같이 쓰이는 부사 정해져 있었다 그랬죠? 어떤 친구들이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already, yet, just라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ever, never, before, once라든지 아니면 since 같은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since for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쓰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뭐 현재 완료 진행형은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나와요. 근데 나도 시험지를 지금 내가 보려고 이렇게 뽑아놨거든. 혹시 가르쳐. 아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가 다 얘기할 수가 없지. 얘기 안 하지. 그런 건 약간 조금 더 악센 좀더 감동. 어려워요. 어, 이따가 조금 더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때보다 어려워. 지문 변형이 심하게 되지는 않아서. 자로. 그래. 안 어렸으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어. 문법은요, 문법은? 너가, 참. 저둘다 독감 걸렸어요. 벌써? 벌써 걸렸어요? 네. 됐죠? 그리고 과거 완료, 미래 완료도 한 번씩 봐주시면 좋아요. 쌤, 엄청 어려운 거 몇 개 있어요. 우리가 킬러를 그때 엄청 어려운 거 한 네다섯 개 넣은 것 같은데? 그냥 어려운 거는요? 그냥 어려운 거 그것도 네다섯 개 넣은 것 같은데? 그냥 다 틀린 거 아니에요? 저 완전 잘하는 친구 걸러내기 위한 문제죠. 조동사입니다. 조동사의 의미 다들 아시죠? can,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도 된다. 능력이나 허가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특히 허가일 때는 may랑 바꿔 쓸 수도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may도 허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 해도 된다. 하지만 불확실한 추측도 나타낼 수 있어요. 뭐뭐일지도 모른다. 강한 추측일 때는 must를 써주고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또는 의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 친구는 have to랑 바꿔 쓸 수 있는 친구고요. 대신에 부정은 뜻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세요. must not은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근데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should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고 의무나 충고를 나타내주는 친구인 거. 그 다음 그냥 빠르게 복습하는 거야 쭉.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헤드베러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대신에 부정형은 헤드베러를 하나의 조동사 취급하기 때문에 뒤에다가 낫을 붙여야 하는 거고요. ought 동사원형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인데 이 친구의 부정형은 ought, not, 투부정사 나온다는 거. not의 위치를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used to 동사원형은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주고 있죠. would랑 바꿔 쓸 수 있는데요. 요거 또 한번 봐주세요. be used to 동사 원형, be used to 뒤에 명사나 ing가 나왔을 때 이때가 해석이 다 다르다는 거. 안티오님 예상보다 비수도 후회하였고 어리웠어. 다 했던 거고요. 조동사 have pp입니다. 과거 일에 대한 추측 후의 유감을 나타낼 때 하는 거라서 요거는 뜻 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전이다. 수동태입니다. be 플러스 pp 형태로 쓰고요. 능동태는 하는 거, 수동태는 되는 거, 당하는 거, 받는 거. 다 수동태로 의미를 해주시면 되고요. 수동태 쓰지 않는 동사죠. 일형식 동사, 수동태 안 써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또는 목적어가 있어도 소유를 나타내는 타동사는 수동태를 쓰지 않습니다. 생리전은 생략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일 수 있으니까 이 형태들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형태는 어려울 게 딱히 없을 것 같거든요. 중요한 건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가 중요한 거였죠. 4형식은요. 목적어가 2개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2가지 형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중요했던 게 간접 목적어 뒤에 수동태는 직접 목적어가 바로 오지만 직접 목적어가 나왔을 때는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는 전치사가 붙는다. 간접 목적어 앞에. 그 전치사 to, for, of 세 가지로 쓰이는 거고 각각의 동사들 우리 다 외웠었어요. 여기 날른지 모르겠지만 오형식은요. 목적격 보어가 그대로 쓰이는 경우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인 경우에는 그대로 쓰이지만 사실 바뀌는 경우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원래 능동의 문장에서는 동사 원형이 왔었는데 그게 투부정사로 바뀐다던가 원래 능동 문장에서는 ing가 쓰였어도 ing는 그대로 쓰지만 동사 원형은 투부정사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역동사, 지각동사 2가지 조심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는 뭐 주의해야 될 수동태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뭐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억이 잘 날 거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아하 이거죠. 그래서 일치화법은 안 나오니까 11, 12 2가지를 좀 확인을 해보면
우리 관계사 오지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막 관계, 주격 관계대명사 특징, 목적격 관계대명사 특징. 이게 주관대인지 무관대인지 고르는 것만 나왔을 때 처음 보였는데.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는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의미해요. 그래서 형용사절을 이끄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봐도 돼, 얘들아. 형용사절을 이끄는 친구. 어차피 다 나눠줬지, 내가? 집에는 다 있지? 그거 보고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네. 사절이기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꾸밈을 받는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면 후, 또는 후즈 써주는 거고요. 동물이면 위치, 후즈 같은 애들을 써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수나 위치, 주격, 훔은 목적격일 때만 소유격은 무조건 후즈를 써준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특징이 있었죠? 뒷문장이 어때요? 누가 없어요? 주어가 없이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단독 생략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 일반 동사를 만나면 ing로 바뀌고 비동사를 만나면 빙이 돼서 뭐 생략이 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교재에 나오는 부분은 이해는 하자는 거야. 뒷문장이 어떻다고? 누가 없다고? 그렇지.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러면 누가 없을까요? 목적어가 없어요. 또는 목적어가 없거나 또는 보어가 없거나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을 때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이죠. 줄도 쓸 수 있는 건 뭐야? 선행사에 상관없이. that, 주격도 that. 알겠죠? 소유격 that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특징이 어땠어요?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요거 특징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한 what 관계대명사의 생략입니다. 대신요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상관없이 둘 다 쓸 수 있는 친구고요. 선행사가 최상급 서수 the very the same the last 같은 친구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명사를 좀 꾸며주는 느낌이 들면 강조해주는 느낌이 들면 that을 써요. 위치 같은 것들 안 써주고요. 그 다음 관계대명사 what은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선포관대였죠. 특징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를 다 지켜야 합니다. 뭐였어요? 첫 번째 특징은 뒷문장이 어때야 돼요? 불완전해야 합니다. 뒷문장 불완전. 관계대명사잖아. 주어가 없든 목적어가 없든 무조건 뒷문장은 불완전해야 돼. 얘는 주격, 목적격 따로 나누지는 않지만 주어가 없을 수도 있고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어. 맞지? 뒷문장 불완전하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선행사를 포함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가 또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얘가 선행사를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선행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다 충족이 되면 what을 쓰면 되고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도 충족이 안 됐어. 예를 들어서 뒷문장은 불완전하지만 앞에 선행사가 있어. 누구 써야 돼? 됐어야 돼요. 앞에 선행사가 없지만 뒷문장이 완전해. 누구 써야 돼요? that을 쓰면 돼요. 명사절 때. 이해됐어요? what은 무조건 두 가지 조건이 무조건 충족이 돼야 돼. 뒷문장이 어떻다고? 불완전하고 앞에 명사가 없어야 돼요. 그때 what을 쓰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생략,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가능하죠. 또는 전치사가 앞으로 왔을 때는 that 생략돼야 안 돼요? 목적격 그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안 되죠? 그죠? 다 했던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빙이 됐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고 뒷문장이 어때요?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네 가지의 친구들이 있어요. when, where, why, how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선행사 생략돼요? 안 돼요? 관계부사에서 선행사 생략돼요. 관계부사 생략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둘 다 생략할 수는 없어요. how는 선행사랑 같이 쓸 수 없어요. 여기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쫙 봐주시면 좋아요.
가정법입니다. 잘 봐주세요. 가정법 잘 보세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가정법 과거는 어순이 어떻게 됩니까? if 주어 과거니까 과거형으로 해서 동사가 나와요. 대신에 주어가 3인칭 단수야. 그러면 was 쓸까 안 쓸까? was 안 써요. 무조건 비동사일 때는 were만 써요. 그래서 앞에 주어가 he가 나왔어도 he was가 맞잖아 원래는. 근데 he were이라고 써줘요. 비동사 때는. 됐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if 주어 과거 동사를 쓰고 주어 우슈쿠마 뒤에 원래는 과거 동사를 쓰려고 했는데 조동사 뒤에 있잖아요. 그지? 조동사 뒤지? 그래서 얘가 동사 원형으로 바뀌어서 동사 원형이 나온 거야. 하지만 이름도 가정법 과거고 여기에 나오는 동사도 과거형을 썼지만 이 친구의 시제를 현재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요? 만일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이거 as 구문으로 바꾸는 것도 연습했었죠? 잘 받으시면 되고요. if 대신에 as, because 등을 쓸 수 있고 과거 동사는 현재 시제로 바꿔야 되고요. 긍정문은 부정문,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바꿔준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바꾸는 과정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였어. were를 쓴다.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시제를 그러네. if 주어 과거 완료의 이름이 과거 완료니까 여기에는 과거 완료를 썼어요. 그 다음에 주어 우슈쿠마 나오고 원래 여기도 헤드 피플이 쓰려고 했어. 과거 완료인 헤드 피플이 쓰려고 했어요. 근데 조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헤드가 어떻게 바뀐 거야? have pp로 바뀐 거예요. 됐죠? 하지만 이름은 가정법 과거 완료고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한 시제가 쓰였지만 이 친구는 시제가 언제야? 과거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만일 뭐뭐였다면 뭐뭐 했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잘 봐요. 많이 봐요. 많이 봐요. 알겠죠? IUC 가정법, 에즈이프 가정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IUC 가정법은요. IUC 뒤에 과거형을 쓰면 얘는 가정법 과거고요. 과거 완료가 나오면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우리 I'm sorry 구문으로 바꾸는 것도 연습을 다 했었고요. as if 가정법 뒤에 as if 주어 나온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이 나오면 가정법 과거인 거고요. as if 뒤에 주어 과거 완료가 나오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야. 하지만 시제는 현재와 과거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 요것도 바꾸는 거 했었죠. 임팩트 붙여서 바꾸는 거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됐죠?